저 라이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김원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지원 전략 시안에 대한 본청에 먼 길을 마다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라이즈 체계 혹은 또 우리가 또 그걸 체제 하에서의 라이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어떤 토론도 있었고 많은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범지역 7개 시범지역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저희들 위원회는 사실은 원래 7월 10일 날 결성이 돼서 라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라이즈 위원회는 법령 규제 분과 좀 전에 소개드린 우리 김영수 박사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재정 예산이라든지 예산 적용 기준 재정 성과 관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박철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좀 늦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분과가 있고 또 세 번째 분과는 컨설팅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개의 분과에서 사업 라이즈에 대해서 라이즈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7월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그룹핑을 해서 현장 소통 간담회도 있었고 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초청 강연이라든지 컨설팅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지원 전략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좋은 의견들을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돌아가셔서 서면이나 좀 통신으로 저희들 교육부나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라이즈 위원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된 이 라이즈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정착돼서 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막고 또 대학의 위기를 또 막는 최일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사업으로 체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원 전략은 4가지 부분으로 아마 나눠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라이즈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라이즈 추진 체계를 통해서 지자체 대학 거버넌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기본 계획, 그다음 세 번째는 사업 운영 방식, 네 번째는 성과 관리 체계, 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각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청회 이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12월 20일 정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년 2월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지금 현재 간해시 정도의 예산이 아마 좀 수립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고 3월 1일, 3월자로 드디어 이 라이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지자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기존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하고 결국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실 건데요. 분명한 것은 자율입니다. 절대로 하향식 교육부나 정부에서 내려서 거기에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즉 17개 시도에 있는 시도와 그다음에 대학 간의 혁신기관 간의 의견을 모아서 성과 목표에 해당하는 어떤 고를 향해서 자율적인 단위 과제를 설계하고
이 단위과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단위과제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하향식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사실 뭐 제안서, 뭐 찌게 만들어진 제안서라든지 또 우리가 이런 제안서 하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또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사업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라이즈 사업이 정착이 돼서 라이즈 센터가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대학이 허브의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서 이 변화무쌍한 AI 혁명 시대에 대응을 하는 그런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희들이 그 라이즈 체계가 그 중심에서 준비를 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 사업의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대학에서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결과가 중요하다, 성과가 중요하다. 즉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2030년부터 드디어 그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고, 또 한 뭐 2040년까지죠. 그러면 20만 명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고, 또뭐 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 5년 정도 동안에 이 대폭락기, 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이 라이즈 체제 하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의 산출, 성과, 또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라이즈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한 것이 바로 지역 혁신에 이렇게 기여해서 우리 지역이 혁신을 이뤘다라는 성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라이즈 체제에서 대학은 이 라이즈 체제로 계기로 대학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말해서 뭐 이 라이즈에 있는 사업, 단위 사업 몇 개를 더 따기 위한 그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이거기에 교수님들, 학생들과 함께 대학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서 2030년 이후에도 어떤 지속 가능하고 지자체와 함께 대학이 힘을 합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 많은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못다한 것을 계속 의견을 주시면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도 하고 저희들 라이즈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서우성 상관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라이즈 위원회 현장 소통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지역별로 라이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5번에 걸쳐서 지역별로 라이즈 위원회 현장 소통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대학과 그리고 지역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이 내용들을 저희 지원 전략안, 오늘 발표드리는 이 안에 대해서 안에 이제 추가를 시켰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월 동안에 이제 8월 9일, 16일, 23일, 26일, 30일 이 5번에 걸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 제주권, 불경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현장 소통을 추진을 했고요. 소통단으로는 라이즈위원회 위원장님과 문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역인재정책과 이렇게 지역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논의 내용으로는 지역별로 라이즈 계획을 발표하고 라이즈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누었는데요. 질의 내용으로는 크게 이제 저희가 35종 정도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예산 사용 집행 지침, 그리고 부처 간 연계에 대한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32종의 질의를 접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은 드리고, 그때 이제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오늘 이제
지원 전략 안에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강원권에서는 이제 전략산업 파트 그리고 전문대의 역할에 대한 파트, 그리고 수도권의 여건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파트가 있었고, 충청권에서는 이제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된다는 말씀 주셨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 간 경쟁이 아닌 협업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 있고요. 혼남권에서는 이제 매칭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산 집행 자율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지역 정주를 해당 지역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예를 들면 광주의 경우에는 전남으로 정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문대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대경 제주권에서는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바 있고, 이제 타부처, 저희가 이제 산업부나 과기부, 중기부와 이제 지속적으로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연계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 제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링크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부울경권 현장 소통에서는 성과관리 체계와 그리고 이제 그 산학견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많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율성을 좀 많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현장 소통에서의 의견을 저희가 좀 총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지원 전략 안에 담았고요. 지원 전략 안은 오늘 발표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저희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지원 전략 안을 공지를 드리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의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소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결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지역인재 정책과 박성호 과장님께서 지원 전략 시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원영 라이즈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철우, 그다음 김영수 분과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 이경원 라이즈 연구소 센터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참석해 주신 지자체와 대학, 단기기관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저희 지원정책과 서우성 상무님께서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지원 전략을 만들게 된 경과가 그동안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현장을 번역별로 나눠서 방문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특히 교육부도 나름 여러 가지 대학과 이제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만나는 계기마다 여러 말씀을 듣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도에서 각 지역별로 대학과 함께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저희 라이즈 위원회에서도 재정성과관리분과, 그리고 컨설팅분과, 법령규제분과 이렇게 세 가지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어떻게 지원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심도 있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리는 이 지원 전략의 시안은 그러한 노력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 오늘 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담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개요 부분은 오늘 자세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큰 편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원 전략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을 하고 계시는 라이즈 기본계획, 저희가 5개년 단위를 1주기로 하기 때문에 5개년 기본계획을 어떻게 잘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진 체계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지역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운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부분은 바로 넘어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의 지원 전략 중에 첫 번째 지원 전략 파트가 라이즈의 추진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지역 혁신기관들이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나름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라이즈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라이즈 위원회는 지역의 라이즈 추진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구성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시도 지사님과 함께 지역에 계시는 대학 내지 전문대학의 총장님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그 안에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다양한 기관이 고르게 구성이 되되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인 만큼 교육에 관련 인사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는 것을 안으로 하였습니다. 지역라이즈위원회의 기능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잘 수립해주고 계신 지역별 각 라이즈 기본계획과 사업수행 대상의 대학의 과제 참여 범위 그리고 성과관리 등 라이즈와 관련한 지역 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 의결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지역라이즈위원회의 구성 예시는 각 지역마다의 대학의 수랄지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지역라이즈 아래에 운용위원회나 분과별 위원회 전문 분야별로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하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라이즈위원회가 전체의 최고 지역 내에서의 거버넌스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상위단의 의사결정체라고 한다면 지자체는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특히 시도청 내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 관련 조직들을 재배치하거나 통합을 해서 라이즈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도별 각자의 조직과 정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력을 구성을 하되 총괄 부서는 여러 개의 업무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과단위 이상을 구성을 하고 관련성이 높은 업무 부서들을 이 총괄 부서와 함께 동일한 시국 내에 편주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여러 중앙부처들과도 이 라이즈를 지역 내에서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과도 연계를 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 보면 시도 내에서 라이즈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도 여러 부서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서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총괄 담당자를 꼭 지정을 요청을 드리고 산학협력과 인재양성, 평생교육 등 시도 대학 지원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지역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분을 전담관이나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라이즈 시범지역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개혁 지원관님들을 각 시범지역에 파견을 했습니다. 교육개혁 지원관님들께서는 이 라이즈를 포함해서 특히 지역 내에서 지자체와 그 다음에 교육지자체인 시도청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업무에 있어서 총괄적인 자문과 지원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시도와 교육부 간의 소통, 시도와 대학 간의 소통에 있어서 이 교육개혁 지원관님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입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는 지역 대학과 산업체, 기업과의 협력,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는 다 지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판단에 의해서 신설도 가능합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는 지역의 라이즈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대학의 라이즈 사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업비에 대한 관리와 성과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지역 내 핵심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라이즈 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영리 법인으로 기존에 있던 기관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이 라이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을 연결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역 라이즈 센터장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 내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과 대학혁신 관련 지원 조직들, 예를 들면 상의랄지 대학 간의 협의체, 그리고 평생교육원 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기관 간의 연계가 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기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중심이 되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교육부에서 여러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을 분절적으로 운영해서 칸막이 운영을 했던 사업의 성과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라이즈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맞춘 대학의 비전과 발전 전략 하에 단 하나의 총장님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맞춘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체의 대학 차원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단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학무연극으로 구성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글로컬 대학의 경우에는 이 지역과 대학의 동방성장이라고 하는 라이즈 체계에 맞게 글로컬 대학이 그것의 혁신 선도 모델이니만큼 글로컬 대학의 사업 단장께서는 최대한 라이즈 사업의 추진 단장까지도 겸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단위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단위의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중앙 단위에서도 라이즈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라이즈 위원회는 중앙 단위에서의 라이즈 추진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저희 부총리님과 지금 김원영 위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교육계, 산업계 등의 각종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기재부, 과기부, 사무부, 중기부, 고용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까지의 관계 기관들의 정보위원으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즈 위원회의 기능은 중앙 차원에서의 라이즈의 큰 틀의 지원 전략, 그리고 대학에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성과관리, 예산 배분, 컨설팅 등 전국 단위 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라이즈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견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 라이즈 센터는 라이즈의 전 지역의 안착을 위해서 운영 지원과 중앙 단위의 각종 모니터링, 조사, 연구,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도마다 꾸려지게 되는 지역 라이즈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워크숍,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중앙라이즈 센터의 주요한 업무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 혹시라도 분절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내주시는 성과들이 전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엑스포 등을 통한 성과 교류와 확산의 역할도 중앙라이즈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역할입니다. 지역과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처 간에 어떻게 라이즈를 지역 단위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현재 관계부처 간 MOU를 맺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이런 부처들과 라이즈를 MOU를 맺었거나 또는 맺을 예정에 있으면서 지역 단위에서의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별로 배분이 되는 라이즈 재원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 지자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시들과 날줄로 엮으면서 범부처 사업까지도 연계를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참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관계부처의 관계관을 직접 모시고 각 부처에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직접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바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원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중앙 차원의 지원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라이즈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 시도는 현재 라이즈 5개년 기본 계획을 열심히 수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간의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아주 소상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의 주안점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라이즈 기본계획은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계획의 강점, 특성화 분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것을 종합하여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이 이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수평적으로 적극 협업하고 소통을 통해서 지역 발전 전략과 앞에서 강조했던 대학 단위에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 연계돼서 상향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돼서 과제로 종합되어 중앙부처에 이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 형식으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5개년 기본계획에 발맞추어서 연도별로는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되 실제 25년부터 라이즈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이 안에 담도록 하고 특히 지역 라이즈 센터의 경우에는 필요시 라이즈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을 한 시외부 시행계획을 더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집권적으로 하향식으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각종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라는 식으로 칸막이를 치고 수행을 했었다면 이제 라이즈 체계에서는 지방 분권식으로 상향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효율 있게 지역 단위의 지역 혁신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시도는 대학과 협력적이고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한다라는 말씀 하에 외부에 용역을 주고 단독적으로 좋은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으로 각 지역의 현안이나 각 지역의 대학이 갖고 있는 수요들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논의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비전하에 정렬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지역 내에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국공, 사립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대, 전문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각각 제각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원과 대학의 규모, 그리고 각 대학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의 강점과 특성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각 대학의 최대한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계획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신 만큼 최대한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외부의 환경 변화 등에 있어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제약이 된다면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라이즈 체계 자체가 말씀을 계속 올리는 것처럼 지역 단위의 가장 광범위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그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서 과제를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등의 여러 부처들의 재정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도 이 라이즈 플랫폼 내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이 이 안에서 연결돼서 지역 단위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이 날 수 있도록 그러한 라이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앙과 지역이 협업을 할 때 보다 성과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의 선도 모델을 하는 글로컬 대학과 관련해서는 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해당 지역 내에 있다면 그 글로컬 대학의 모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글로컬 대학이 아닌 대학들에게 이 혁신의 성과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라이즈 계획에 담겨야 하고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정주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의대와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이 협업을 해서 지역의 의대와 관련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를 하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고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완성된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모습을 이 라이즈 계획에 담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공학교와 관련해서도 초중등 교육이지만 대학이 우리의 중요한 자원의 지자체인 만큼 우수한 프로그램의 공급과 교강사에 대한 교육 등과 함께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단위의 우수한 늘공학교가 연결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계약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특히 2025년에 8개의 내역 사업이 라이즈 세부 사업대로 이관이 됩니다. 지산환경 협력 분야의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이 25년에 연착륙을 해서 지역 라이즈 센터와 협업을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다 26년에 이 라이즈 체계에 완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라이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8개 내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 사업단 중심으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출연을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체계를 25년에도 출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되 지역에 있는 라이즈 센터가 이 과정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사업을 공동 운영 관리 지원을 하고 26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모두 라이즈 체계 내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는다면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중반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같이 1장의 영역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시도 단위의 지역 자율적으로 하는 단위 과제와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2장에는 중앙과 지역이 협업을 해서 하는 글로컬 대학과 첨단 분야 핵심 융합대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이 안에서 전체 라이즈 체계와 계획의 정합성을 갖고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 소통 때 질문이 나온 점 중에 예를 들면 RIS 사업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RIS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광역 단위의 플랫폼 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과가 면밀하게 분석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하되 얼마든지 시도 간의 협업을 통해서 생활 인구가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있고 일자리가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면 초광역과제를 설계를 해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대학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왔던 RIS 링크 라이프, 하이브, 지방전문대,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이 라이즈에 통합이 되는 재정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개별 재정지원 사업으로서의 칸막이는 다 없애고 폐지가 되지만 이 사업들에서 해왔던 성과들을 시도에서 잘 분석을 해주시고 그 성과를 확산해서 이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도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이즈 계획의 수립 절차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도에서 잘 해주고 계시고요. 지역의 산업과 대학 현황 그리고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지역 내에서의 대학과 시도 간의 지역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소통 협업해서 단위 과제와 프로젝트들을 구조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완성하는 단계를 거쳐 주실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시도 여건과 특색에 맞는 자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지역 라이즈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 목표 내지 프로젝트는 예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재정지원 사업을 했을 때 크게 제시할 수 있는 예시로서의 프로젝트의 영역은 지역 정주 인재 양성, 지사발견 협력센터의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 현안 해결이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참고하셔서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성과 목표 내지 프로젝트를 배치해 주시고 그에 맞는 단위 과제들을 설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일들은 오히려 바텀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학과 시도 간의 소통을 통해서 단위 과제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이 되면 그것들 간의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성과 목표 내지 프로젝트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목표와 비전을 설계해서 전반적인 라이즈 5개년 계획의 프로젝트와 과제가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원 전략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운영의 주체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님들이십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대학의 학기 단위로 맞춰서 3월부터 2월까지로 해서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개년이 1주기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 인증 또는 재정진단 결과 재정 건전에 해당하는 학교가 기본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하셨던 관계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기존의 교육부에서 했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더 추가를 해서 라이즈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자율성과 재량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에 더해서 재정 진단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정 진단과 역량기관 진단 등을 통과한 대학과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지역 단위에서의 라이즈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면 지역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 등도 당연히 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되 다만 많은 저희가 라이즈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분들하고 토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기업이 여러 가지 재무에 있어서의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는 있지만 단독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수주를 해서 하시는 것은 일정 정도의 이제 제약을 두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광역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캠퍼스가 나뉘어 있는 경우 소위 본교,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 캠퍼스인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시도 경계를 달리하더라도 각 시도의 자율적 판단과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호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예산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 사업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부 사업 단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는 2조 10억 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내역 사업인 라이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8개의 이관이 되는 사업들은 기존의 방식을 1년간 유지하는 형태로 출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 보조 항목으로 지원이 되는 라이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소 20% 이상 매칭을 하는 것을 국고보조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는 협의를 하시면서 이런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들까지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IS 등 통합사업의 지역별, 대학별 수주액의 비율, 그리고 라이즈 계획과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2조 10억 원에 대한 부분의 재원을 시도별로 총액 배분을 나누는 예산 배분 기준에 대해서 이미 라이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배분 기준과 정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주체별 역할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지원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버넌스와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지역 라이즈 위원회, 대학이 역할을 분담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중앙 단위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즈 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관계부처 중앙 라이즈 센터가 지역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질문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역 단위에서의 일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대학 단위에서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보실 부분들은 이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은 거치되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지역 라이즈 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의 유연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같은 지역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학과 지자체, 지역 혁신 기관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탁입니다.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라이즈를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 라이즈 센터의 실무적인 부분의 사업 전반에 대해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지역 라이즈 센터는 시도가 수립한 기본 계획 하에서 세부 시행 계획과 라이즈 센터의 운영 계획 등을 포함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수가 있고, 과정에서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 교부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내역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간소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사업비 편성 관리 집행입니다. 각 지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방비 투입 외에도 간접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물이랄지 제도 개선이랄지 규제 개선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지역의 대학의 혁신과 지역 혁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이 과제 참여 범위별로 지원금을 받게 될 텐데, 그 지원을 받은 금액에 있어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도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별로 어떤 사업의 경우는 대학 회계를,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산단 회계를 쓰도록 하였지만 이 라이즈에 있어서만큼은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편의성을 고려하셔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될 점들은, 라이즈는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맞춰서 전사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산학협력단 회계를 쓴다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장님과 대학에 계시는 기획처장님, 교무처장님 이런 분들과 총장님의 전체적인 리더십 하에서 하나의 뜻으로 라이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한 운영 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비 편성 항목의 예시들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하나 비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연계 협업 지원비라는 항목을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를 라이즈 취지에 맞게 하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당구장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이 그동안에 간혹 나왔던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부르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내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재정 지원이니만큼 일정 정도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대학의 경상경비로 쓸 수 있고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즈는 다양한 과제들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시되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재원이니만큼 대학의 일반적인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인건비나 경상경비로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보다 폭넓게 재량을 대학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재량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즈 계획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의 단위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칸막이 치고 운영이 됐던 여러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대학별로 프로젝트나 단위 과제가 여러 개라고 해서 여러 개의 사업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마다 하나의 라이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하나의 기본 계획 내에는 모든 다다익선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하시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우리 대학이 지역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대학이 비교 우위 강점 분야를 갖고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짜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각 대학마다 하나씩의 기본 계획을 갖고 시도에 제출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지역 라이즈 센터가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대학의 단위과제 참여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대학이 참여하는 단위과제가 3개고 B대학이 2개, C대학이 4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각 단위 과제별로 배정이 되어 있던 예산들을 따로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하나였던 것처럼 각 단위 과제를 수주하게 되는 참여 범위의 총액을 예산을 각 대학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대학이 처음에 응모를 신청할 때는 5개의 단위 과제를 신청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전문가분들이 판단했을 때 3개의 단위 과제를 수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3개의 단위 과제만큼의 총액을 배분을 받고 대학은 그것을 칸막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과는 확실하게 창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와 협약을 통해 맺은 그 수주하게 된 3개의 단위 과제의 성과 지표를 확실하게 창출해 주시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칸막이 없는 재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 과제별 공모가 아니라 시도 내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단일 패키지 사업의 형태로 공모가 되고 이때에는 각 지역이 프로젝트와 과제 특성과 지역 여건, 학교 수 등을 고려해서 단독형 내지는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심지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한 경우에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특히 과제의 성격상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넓은 범위 내에 어떤 플랫폼 형태의 공유대학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공모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 형태로도 그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도와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계시는 단위 과제가 하나도 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학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단위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단위 과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단위 과제를 만들어서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새롭게 공모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패키지 신청 말씀을 드렸고요. 선정 절차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중앙에 있는 교육부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 권한들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내려보냅니다. 그런 만큼 지역 단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이 10,000명 이상의 그동안의 재정지원 사업을 참여하셨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각 시도 라이즈 센터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공유된 풀 내에서 절반 이상의 위원을 자유롭게 단위 과제별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시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분으로 위촉을 해서 대학이 참여하는 과제의 범위를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학의 역량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통합되는 5대 재정지원 사업을 연차평가하고 종합평가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성과관리와 관련한 지원 전략입니다. 라이즈 취지에 맞춰서 성과관리도 가장 기본은 시도 단위에서의 지역의 자율적인 성과관리가 기본이 됩니다. 자체 성과관리인데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역과 대학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스스로 설정을 한 자율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것입니다. 환류의 방법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컨설팅 등이나 아니면 중간에 2년차 내지 3년차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서 환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율지표는 투입과 과정, 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역 내 대학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사업의 이런 환류는 2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매년 시도가 자율적으로 하는 자체적인 평가에 보완적으로 시도를 대상으로 메타 성과 관리를 교육부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지역별 자율 성과 지표로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1년차 사업이 끝나고 3년차, 4년차 사업이 끝나고 연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 내의 자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메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2년차가 끝나고 마지막 1주기인 5년차가 끝나고 중간과 종합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역의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웃컴에 해당하는 지역 내 대학의 혁신의 성과를 보는 시도 공통의 핵심 성과 위주로 간소화해서 저희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 지표의 예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바로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자체평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 자체평가가 종료되면 1년차와 3년차, 4년차는 그 자체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메타 점검하는 형태로 되고, 2년차와 5년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도 중앙라이즈센터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중앙에 있는 라이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성과 지표는 말 그대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관리하는 성과 지표로 라이즈의 지역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때에는 단위 과제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의 수행 과정과 결과, 효과에 대해서 고르게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과 반드시 수평적으로 협력을 해서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표의 선정 기준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과거의 추세치와 실적 등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라이즈위원회와 함께 시도별로 관리하는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3가지는 중간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4, 5, 6번은 중간평가에 보지 않는 최상위의 아웃컴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평가에는 3가지 1번, 2번, 3번의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 목표 달성률이 첫 번째입니다. 이 과제를 넣은 이유는 라이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각 지역에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시그니처 과제를 만들어주고 계실 텐데 그 과제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목표는 각자 17개 시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라이즈 위원회에서 난이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달성도와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중간평가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산학연 협업 실적의 증가율이고요. 세 번째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의 실적을 증가율로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1, 2, 3번을 포함을 해서 종합평가 때는 이 6가지를 다 보고자 합니다. 지역 정주 취업률의 증가율, 그 다음에 지역 혁신 체제에 대한 사업 참여 기간과 지역 주민 전반의 만족도 증가율, 그 다음 가장 아웃컴 지표로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지역 사회의 경제에 어떠한 임팩트를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지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대학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평가가 있고 난 뒤에 필요시 요청을 하시거나 스스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그 컨설팅 결과를 통해 필요한 계획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각 시도별로 라이즈 기본 계획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즈 위원회에 컨설팅 위원이 있고 기존에 라이즈 컨설팅 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계획 수립에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이즈 기본 계획을 각 시도별로 10월 중순경까지 10월 20일까지 확정을 지역 라이즈 위원회 구성위원을 마치고 심의 의결까지 해주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단순히 지원 전략만이 아니라 규정으로서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자 저희가 교육부의 훈령으로 이것과 관련한 운영 규정을 현재 제정 중이고 각 시도에는 이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는 이제 김민전 교육위 위원께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선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하셔서 이 라이즈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각종 법률적인 기반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역 단위에서의 라이즈 추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 중에 라이즈에 대한 계획과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을 잘 해주는 시도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내년 1월 안에 그 예산 배분까지를 마친다라고 하면 지역마다는 라이즈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도 수립하시고 궁극적으로 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안정적으로 대학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평가 및 환류는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부터는 앞서 제가 의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핵심 성과지표의 정의와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사실상 조금 더 논의를 보완을 해서 오늘의 의견이 나오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북대 라이즈 연구소에서도 나와주셨는데,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라이즈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즈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히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시도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치환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지역의 위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에 지역의 발전 전략과 맞추어서 대학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 연구소들이 정말 힘을 합쳐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를 단순히 재정지원 사업을 과제로 공모하고 선정평가하는 곳으로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지역 내 여러 자원들이 엮이고 중앙부처의 힘이 더해지는 플랫폼 사업이다, 플랫폼이다, 체계이자 계획이고 사업이다라는 이 라이즈에 대해서 모쪼록 잘 이해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좋은 의견들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박사와 과장님께서 아주 장시간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설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금 라이즈 지원 전략이 조금 그래도 이전보다는 구체화됐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혹은 평소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을 나누고 싶다든지 아니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방금 사회자께서 추진 체계,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순서를 지키겠지만 또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순서를 지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상관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자 김동현 씨 라이즈 팀장입니다. 저는 추진 체계하고 계획, 성과 관리 각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훈령에는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균형 육성 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대학 총장님 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루만 또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20인 이내로 하지 않고 20인 내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연연이 이제 같이 협업체를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출연연의 범위가 지금 현재 정부 출연기관법에 산업연구원 같은 출연연이 있고 과학기 출연연구기관법에 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특정기관 연구기관법에 지시스템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혁신법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광기술원이 있는데 저희 산업의 특성상 전문기술생산연구소가 지금 현재 출연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출연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출연의 범위를 선정하실 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걸 좀 두 번째로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역별 대표과의 성과 목표 달성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 과제를 수가 지역별로 한계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번 질문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링크 사업단자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예산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십사 하고 좀 희망을 했는데 지역별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질문은 저희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교육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 주실지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는 지금 58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60만 명,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은 약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60만 명에 대한 이 대학생들이 지금 전국으로 따져보면 약 3분의 1이 넘고요.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넘는 그런 학생들의 인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즈 사업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이지만 이런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라이즈 사업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 그 다음에 대책 같은 것들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충남 라이즈 센터 승민배입니다. 그 6페이지에 시도 파견관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에 교육부 간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충남에서 꼭 좀 좋은 문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질문으로 빼주시고 이거요. 권리사항이니까. 두 번째 7페이지에 연구재단에서 지역별 전담인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원래부터 이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견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향후 평가나 성과관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연구재단 중앙라이센터의 직원의 일명 그 번역별이 아니라 시도별로 각각 17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드리고요. 제 끝에 이 5페이지 그 평가 관련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박성환 발표하실 때는 중앙라이즈 센터에서 공개하는 필수 인력을 반 이상 해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선 어쩔지 모르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라이센터에서 일정 부분 같이 추진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시도에서 영역을 받아서 평가 문제는 중앙라이센터에서 해결해 주는 첫 해만 두 번째 중간 평가 이런 문제 알아서 할 텐데 첫 해 출범이 아무 문제 없이 신뢰성에 문제 없이 집행이 돼서 그걸 강력하게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문대학교 라이즈 팀장 한태희입니다. 아까 저 네 번째 지적받은 네, 사람 맞습니까? 예. 네, 선문대학교. 라이즈 팀장 한태희입니다. 네.
그 사업비 편성 관리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일 나눠주셨던 자료실에는 예산 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은 산업협력 단계 회계에서 관련 원칙화돼 대학 회계로 전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자료와 경북 라이센터 연구원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에는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대학 회계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선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본에는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 그리고 대학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성화 과장님께서 화면에 보여주신 자료에는 산단 회계 또는 대학 회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 왔는데 그걸 따로 특별히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이 나오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라이즈 위원회 훈령에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20인 내외로 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라이즈 위원회 명수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의견으로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연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시그너처 과제 숫자를 한 개로 하는지 몇 개로 하는지 뭐 사실 논의한 바가 좀 없어서 좀 그런데 뭐 그냥 막연하게 하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거 역시 뭐 좀 제안으로 듣고 뭐 두 개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요거 역시 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 개로 한다, 두 개로 한다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합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다. 시그너처 과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재정지원 사업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모른 채 사업이 진행이 돼서요. 우리 라이즈에서 하고 있는 지역 혁신을 위한 라이즈 사업이 얼마나 이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대표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대표 과제들을 라이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더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 압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I 앱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엄청난 그죠 세상을 이끄는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그래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신문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역시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양대 링크 사업단에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아직은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각 지역 라이즈 센터 및 지자체에는 한 달쯤 전입니까? 아마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예산 배분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역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조금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총액이 바뀔 수 있고 그 총액이 바뀌면 만들어 놓은 기준 이거 50%, 이거 30%, 이거 20% 했지만 예산이 만약 준다든지 예산이 늘었을 때 꼭 그 5대 3대 2의 비율로 이렇게 늘거나 주는 게 아니라 30%를 예산이 늘었는 거를 40%로 올릴 수도 있고 또 특정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조만간에 간해시 수준의 그 지자체 예산 배분이 좀 통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이 아까 향후 계획에 보면 한 내년 1월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예산이 꽤 좀 부분이 돼서 아마 그것이 합쳐져서 예산으로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추가하실 거 있으신지?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하여튼 걱정이 많은 걸로 어제 제가 사립대 총장, 사립대학 대학 혁신지원 사업 총괄 책임자 포럼에 갔었는데
서울 경기에 있는 저 기획처장님들이 아주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업의 베이스가 잘 아시다시피 5개 통합 사업의 베이스가 RIS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5개 기존 사업의 일정 부분 70% 혹은 80%를 지역에 예산을 일단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첫 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는 예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대형 지자체보다 대학 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리 경계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안을 해서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이나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남 센터장님인데요. 충남 RIS 센터장님인데 시도 파견관, 그 다음에 지역별 전담 인력, 그 다음에 평가를 중앙라이즈 센터에서 1차전도에 좀 해줬으면 어떤가 한데 요거는 우리 박상호 과장님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 건의 주신 교육개혁 지원관님들의 지금 시도의 시범지역에만 파견이 가 있으신데 25년에는 전국에서 일할 체계가 운영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 그리고 지역 협업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노력을 경추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이제 중앙 라이즈 센터,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각 지역별 좀 전문성이 있게 한국연구재단 내에도 좀 이렇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 인력 운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정말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한 규모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제 첫 해 한해서라고 이제 말씀 주시면서 특히 시도에서 공정한 대학의 참여 범위를 결정을 하는 선정 평가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있었던 중앙 라이즈 센터가 이 업무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의 라이즈 센터의 역할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가 선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 선정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 그리고 다른 유관되어 있는 기관들의 네트워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정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협업 체계를 갖추고 예를 들어 용역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필요한 시도에 한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그 모든 과정을 일임을 시키는 것은 이 라이즈 체계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정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단에게 대학 교육까지 말씀. 예,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주신 분이 이제 확인을 요청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을 깜빡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부한 자료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인데 인쇄를 하는 것은 미리 됐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지점이 있어서 일단 오늘 공청회 자료의 최종본은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버전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버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산단회계와 대학회계 관련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표현의 문제긴 한데 당초에도 산단회계나 대학회계 두 개를 다 자율적으로 쓰시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표현 기술상 원칙과 필요시 전출 이렇게 하는데 오해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정정을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이 시안은 대학의 필요성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좀 여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산단회계 내지 대학회계를 선택을 하시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대학 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대학의 전체 비전과 발전 전략 하에 하나의 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좀 한다면 사업단, 모든 대학은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단은 반드시 총장 직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무위원 중에서 맡아달라는 말은 그 사업단장이 교무위원급이 돼서 교무회의나 학무회의에 참여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이라든지 학사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학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약간 미묘한 것이 있는 것이 산단회계라는 것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산학협력단 역시 대학의 총장 밑에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를 좀 원활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산단회계가 훨씬 더 좀 덜 경직되어 있죠, 대학 회계보다는. 그래서 아마 산단회계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인데, 그 사업단은 반드시 대학의 조직이다, 즉 산단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과 별도로 움직여서는 아마 이제 라이즈 사업이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대학 회계를 뺐다가 넣었다가 뭐 이래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고민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단은 반드시 대학 본부에 사업단을 둬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회계는 대학의 편의에 따라서 산단회계나 대학회계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청의 대학정치팀장 최성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그 지역 라이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 라이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각 지역은 훈령 개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 라이즈위원회를 조속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12월 20일까지 라이즈 기본 계획을 제출을 하려고 하면, 제출할 때 이 지역 라이즈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일정상 빡빡한 측면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그 지방대 육선 협의회 심의 의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훈령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대학원팀장입니다. 대구 팀장님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업무 추진 일정상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의 라이즈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지자체가 교육부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시도에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라고 구성비를 보면은 그 지역 라이즈 위원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학의 통장님과 산업계, 교육계 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훈령이나 조례 같은 게 없으면 위원회 관리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획 평가본을 제출할 때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지역 육성 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게 시기상으로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재직 중인 곽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학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진흥원 소속이고요. 지금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택시 통과지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표 중에 한 개가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재학자의 그 정의가 정규 학위과정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본래 라이즈 사업의 취지 자체가 단순히 대학의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고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해서 기존하고 다른 대학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교육 5차 기본계획에서도 대학의 역할을 전국민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취지와 지금 제시하시는 핵심 성과지표가 좀 불일치한 게 아닌가, 본질에 위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 학위 과정만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걸 좀 비학위 과정으로 좀 더 유연하게 포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라이프 사업에서 측정하는 지표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실적을 포괄하면 어떠신지 이런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에서 얼마나 R&D와 관련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지표들을 전대안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이제 서면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저희한테 공람 지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회의가 있다는 자체를 전달받지를 못했고 대학의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전달을 받아서 저는 참석을 했고요. 아마 그래서 타시도진흥원들도 지금 거의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진흥원들도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가 봤을 때 이 보고서 자체에서 지금 오늘 공청회 자료집 자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컨트롤 F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전달 체계상에서 국가, 광역, 기초 사이에서 저희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17개 전국에 지금 하나씩 설립이 되어 있는 평생교육 법정 기구인데 너무 그 중요도가 경시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대구 팀장님 말씀 주신 것과 이제 대전에서 말씀 주신 거 엮어서 같이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서 각 지역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지역 라이즈 위원회의 기본 철학과 원칙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그게 부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지사님과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그 안에 충분히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등 다양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구성이 돼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개정되고 특히 훈령이 제정되면 그 위원회를 자연스럽게 더 보완 발전을 해가지고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관계 문제라면 내부적인 하나의 좀 이렇게 연결하는 그 공식적인 저라면 이제 어떤 결제 같은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하고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육성지원협의회가 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게 없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성협의회에서 이런 기능과 권한을 다 행사를 한다 이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오늘 시도에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훈령 전에 위원회가 구성 가능하냐 이건 간단하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하기 위해 훈령이나 법률이 필요한 것일 뿐 뭐 만드실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근데 방금 전에 대답으로 일단 가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광주진흥원에서 주신 말씀은 일단은 좀 큰 틀의 답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가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라이즈 분과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도 잘 제안해 주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은 일단은 자율 지표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광주에서도 이 평생 고등직업교육, 성인이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평생 교육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율 지표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결과 위주로 보느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서는 이제 학위 과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그 지점은 좀 논의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 잘 참고해서 다양한 기관에게 안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평생교육 부분은 그 핵심 성과 지표에 성인 학습자 이수율 뭐 이런 거에서 방금 말씀이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다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아마 4년제 또 2년제 대학 또 뭐 만약에 또 지역 라이즈 위원회 허락하에 폴리텍이나 이런 데가 포함된다면 아마 그 주체별로 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대상이 좀 달라지고 하는 특성화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라이즈 센터의 이서준 상무입니다. 저는 각각의 2개 여쭙고 하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예시 주신 지역 라이즈위원회 구성 예시 중에 하단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예시해 주셨는데
규모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 좀 여쭙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지역 라이즈 계획 수정 방향에 2장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8개 내역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 등등이 2장으로 신설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 평가 절차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즉 1장만 평가를 받는 것인지 2장만 평가를 받는 것인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번 그 가장 중요한 그 평가 항목에 지역 시그니처 과제 성과 목표 달성률을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잘 주신 것 같고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충남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달성하기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목표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최상위 평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성적인 부분을 적용해 주시는 평가 지표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 라이즈 센터의 최원복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라이즈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생성을 이끌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물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평생교육 콘텐츠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 회계성과 지표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표가 사실은 이게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그 성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약간 축소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 나지표의 시청업률 비취업자 항목에 하단의 두 가지 참여자 수와 재직자 수 이 부분은 가지표로 합산해서 물론 항목당 촬영을 해서 종합평가하는 것이 좀 더 대학의 그게 다양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나지표의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임금 상승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최저임금 상승도 있고 그리고 재직자가 기업에 근무하면서 연봉이 올라간 효과도 있고요. 그 이직이라든가 그 기업의 현황, 그 산업군의 현황 등에 매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도 이게 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이런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서 이 평생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기업이 사실 규모나 그 수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매우 다르고 그리고 양상이 다른데 사실 이거를 임금 상승률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대학협력과장 이영미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아까 박성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자체에서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대학과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구성을 거버넌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중앙 라이즈 위원회도 그 지자체를 충분히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구성에서 플러스해서 지자체 대표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적어도 이 사업이 지자체를 이해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자체의 현황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당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지금같이 사실은 어떤 게 정해진 다음에 공청회 형식도 중요하지만 해당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지금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 대표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아마도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8개 사업이 지금 내년에 라이즈 사업에 포함돼서 옵니다. 근데 그 8개 사업은 교육부가 이미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뭐 어떤 성과나 그리고 집행 과정을 그 지역 라이즈 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배분을 지자체를 통해서 주셔서 저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부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그거를 라이즈 센터 쪽, 지역 라이즈 센터 쪽에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손발의 역할밖에 사실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상당히 많이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예산을 소관대학으로 다 나눠주고 성과도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형적이고 단순히 2조 안에 이 예산을 넣어서 라이즈 예산이다라고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조금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지금 하시는데도 하시고 그 지역 라이즈 센터를 이관하시지 않으시는 게 저는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끝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충남에서 주신 전문위원회 규모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맞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뭐 제안 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장이 뭐 인센티브에 평가를 할 때 포함이 되느냐,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데 포함이 되느냐, 단위 라이즈 계획 전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특히 의대나 넬봄은 아마 이미 안내를 저희가 드린 것처럼 별도로 또 어떻게 넬봄이나 의대, 지역 정주 인력이나 초중등과 대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성적인 부분을 핵심 성과 지표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점 정말 중요한 의견이고요. 이미 27페이지에 제가 뭐 자세히 다 안내는 안 드렸지만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가 저희가 6가지로 제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량이고요. 그렇지만 지역 내에서 형식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해서 위원회 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거버넌스의 역할을 못하거나 하면 이 라이즈가 지역혁신 자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수평적으로 되고 있는지 지역 내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예산이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성적으로 볼 거고요. 특히 더 세부적으로 1번 지표, 지역별 대표 과제에 있어서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각자 올라오는 지역별 시그니처 과제의 목표가 다를 거기 때문에 충남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그 부분을 라이즈 위원회에서 충분히 정성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난이도와 함께 목표의 달성도를 같이 볼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서울시 대학입학 과장님께서 대학협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즈 위원회 지자체 위원 추가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자체가 17개 시도라서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데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라이즈 위원회는 민관협력이다. 민관협력이다 해서 민간 전문가, 산학협력, 인력 양성, 평생교육 이런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 그 다음에 뭐 이런 전문가들, 위원들과 그 다음에 관, 지금 말해서 기재부, 뭐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 그 관에 그 국장님들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해서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관의 어떤 위원님들 해서 중앙에 제가 속한 라이즈 위원회는 그 특징이 민관협력위원회다. 그래서 민의 그 대표인 호선으로 선정된 제가 위원장을 맡고 또 부총리 교육장관님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서 운영한다. 두 번째 지역 라이즈 위원회는 민관 협력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 사회와 대학의 뭐 일종의 뭐 민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역과 왜냐하면 산업계도 있으니까요. 지역과 대학의 수평적 협력 관계다. 그동안 그리고 사업의 지원은 대학이 대상이니까요. 아무래도 지자체가 시도 지자체가 대학을 좀 이렇게 통솔하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따라와라 뭐 이런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즉 바텀업으로 상향식으로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수평적 협력 관계로 라이즈 위원회가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현재 라이즈 위원회 지역 대표를 어떻게 좀 참여시킬지에 대해서 몇 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지역의 아마 대표님들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지역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고려를 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8개 내역 사업이 이제 교육부의 계획이, 제가 이제 교육부가 아닌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력 양성, 산학협력, 그리고 창업 이런 것들을 라이즈 사업에 이제 묶어서 교육부 사업을 지자체로 이제 그 행재적 권한을 이양한다가 이 라이즈 사업의 이제 그 취지라서요. 이게 이제 그 8개 내역 사업이 바로 그런 성질의 사업이고, 또 공유대학이라든지 또 기술 이전, 브릿지 사업 같은 거라든지 산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당장 내년에는 관리가 힘들더라도 내후년 정도에는 이 라이즈로 같이 포함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면 이 라이즈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거지, 예산 2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BK 사업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대신 또 대학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즉 대학 자체 혁신에 대한 사업들,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기초학문 보호라든지 이런 국립대 육성 사업,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그대로 남아있고, 방금 말씀드린 산학협력, 취창업, 지역 정주 이런 기업하고 관련되는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라이즈에 포함시켰고, 앞으로 범부처, 즉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 라이즈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 라이즈 체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라이즈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네 번째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이 안 돼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의 참여 범위 대상 보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현재 공청회 자료에 보면 2분의 1이 대학 관계자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산업계 대표라든가 또는 연구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이제 법에 만들어지는 거에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라이즈 관련된 정책들의 심의 의결을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업무를 또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나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라이즈는 지자체에게 지역 고등교육 그 정책의 권한을 넘겨드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기본 계획을, 특히 고등교육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원래 예산이 가서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동대처럼 만들어져서 이 내용들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만드는 것조차도 급급하시죠. 근데 어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재정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실 양식에 맞춰서 따라가기가 지금 급한 그런 형국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가 이렇게 제시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목표라든가 프로젝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를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서 우선하는 사업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생각하시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가 지금 교육 핵심 성과 지표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 입장에서 이 고등교육 재정이 이제 지역으로 가는데 최소한의 기재부라든가 국회에 방어 전략으로서 이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만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는 요번에 뭐 성과 인센티브 200억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거 받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 그리고 각 프로젝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최종적인 중간이나 최종 평가에 가시면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점 착안하셔서 기본 계획 수립 완성도를 좀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령 규제 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가장 그동안 역점을 두고 논의를 했던 것이 지역의 라이즈위원회, 지역 라이즈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심의 일정들을 통해서 이 지역 라이즈 체계가 자리를 잡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많은 토의를 했고요.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교환, 그다음에 교육과 의견교환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라이즈위원회가 라이즈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지역의 라이즈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만이 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학이 이 지역의 지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기능들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라이즈위원회를 아까 이제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시기적인 촉박함 때문에 다른 위원회로 대체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빠르게 지역 라이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훈련 재정이 되기 전이라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중앙라이즈위원회가 지역의 어떤 대표로 구성이 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라이즈위원회는 정말 지역의 라이즈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의 라이즈위원회들이 다 구성이 되면 그 지역 라이즈위원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중앙라이즈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지역 라이즈위원회 대표자 협의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라이즈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라이즈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역 대학의 역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토의와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라이즈 연구센터 오세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핵심 성과지표를 앞에서 이제 위원장님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혜진성과지표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을 할 때 물론 라이즈 사업의 목표가 제일 중요했고 이제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인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혹은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계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좀 더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한양대학교 라이스 단장을 맡고 있는 다현준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핵심 성과 지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4번 항목이 지역 정부 취업률 증가율 관련해서 라이즈의 전체적인 취지에 서울시는 사실은 오히려 키운 학생들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게 오히려 라이즈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쭈고요. 하나는 사실 이제 저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리프 단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전남 라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인평원장 권이승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들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라이스 위원회가 좀 걱정입니다. 중앙부처만 힘든 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정부거든요. 의회도 있고 지사님께서 이제 위원장을 하려면 조례라도 해야 될 텐데 의회를 통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한테 조금 기본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이라도 좀 늦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4쪽인데 전남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역 정주를 이제 할 의사를 양성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우리 전남 지역에서 간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이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나 전북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혼합권 학생들을 지역에 대한 이렇게 지역 학생으로 뽑는 그런 점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 신규 의과대학 요청을 인원 요청을 지금 정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신규 의과대학을 허락해 주시고 안 되시면 안 되실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남 출신 학생들이 지역 정주 학생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제목에 지역 정주 취업률이라고 하고 안에 산식을 보시면 이제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 워낙 글로벌한 도시이고 서울에서 배출된 인력이 전국에서 좋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일단 저희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역 내외 모두 다 고려할 것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산 배분은 당부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고, 일단 전남의 이평원장님 말씀 주셨던 이제 라이즈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시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독촉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것이 안착이 돼서 3월에 대학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역산을 해봤을 때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되는 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또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우수한 시도의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운영 실적을 보고 그동안 요구해 놨던 인센티브 부분도 드리고 해서 모든 것이 시도에게 오롯이 갔을 때 이 시도 단위에서 잘 이루어질 것을 일정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에 의뢰 관련해서는 요청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첫 번째 질문 나온 것을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혁신 관련한 지원 조직, 예를 들면 지역 이적자원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운영을
아마 이제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지역라이즈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지역라이즈위원회를 이러한 지역 내의 다른 지원 조직들과 적극 참여하고 연계를 권장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의 범위와 참여할 때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맥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라이즈위원회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오늘 강조 나오는 것처럼 이 라이즈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모든 지역 내의 중요한 혁신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대표로 구성을 해서 고르게 구성을 해주시되 아마 기존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역 인적자원위원회 같이 고용 분야에서 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꾸려져 있는 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위원회들과 잘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강제는 아니지만 위원을 구성하실 때 1군 공통분모가 되는 위원분으로 연계를 하시든 아니면 구성이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정례적으로 같이 협의체를 공동으로 열매회의를 운영하시든 해서 그러한 지역 내의 여러 거버넌스 조직들이 함께 지역라이즈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관평가 인지나 재정진단 미대상 대학은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답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이 역량진단이나 재정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상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즈의 취지에 입각해서 저희가 조금 결단을 내린 것이 그 대학이 통과하고 한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협의체를 한다면 그 통과한 대학의 일종의 채무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통과했거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관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결정을 지역라이즈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시간 관계상 더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타이머 설치해 놓으시게 올렸기 때문에 빠르게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세 번째, 지역라이즈 계획의 수립 주체의 중립성 확보 방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내 모든 대학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장치를 마련한다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 협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라이즈위원회를 대표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주시되 모든 지역의 대학의 구성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랄지 의견 설명회, 수련회 등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주시고요. 네 번째 거를 안 읽어서 네 번째 거로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캠퍼스는 캠퍼스 소재 지역과 본교 소재 지역에 모두 지원 가능하신 겁니까? 동시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은 소위 말하는 이원화 캠퍼스는 개별적인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규모이더라도 지역에서는 중요하다는 점에 입각해서 라이즈에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계하시면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안 되거나 좀 제가 좀 지목을 안 해드려서 질문 기회를 못 얻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의견을 서면으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고 또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도 그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 관련된 것들은 이 교육부나 저희들 라이즈 위원회의 지원 전략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즉 중앙 라이즈 센터에서 요율이라든지 간접비의 요율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중앙 라이즈 센터에서 시행계획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라이즈 센터에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공지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또 절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계속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교육부에서 지금 워낙 큰 사업이고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그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1년 이상의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미리 준비해서 이제 꽤 많은 대학에서 이제 라이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들이나 지자체하고 이 라이즈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좀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추진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늦어서 기차 시간이라든지 거기 좀 차질이 생겼다면 저 대표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